네, 특집 6.13 선거의 윤정호입니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죠.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중앙집권적이면서도 엘리트주의적인 기존 정치에서 탈피해 평범한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직접 밝히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 준비 되어 있을까요? 특집 6.13 선거 시작합니다. (6.13) 선거 공천을 놓고 바른미래당의 계파 갈등이 노원 병선거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계로 알려진 김근식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예비후보의 공천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공천 소식은 들리지 않고 계파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런데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 포기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계파 갈등 탓에 심적 고통이 컸다며 노원구병 출마 대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걸 제가 페이북에다 입장 밝혔는데 이제 안철수 선대위 합리해서 캠프에도 좋아야죠. 이로써 이준석 예비후보가 공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이준석 예비후보 공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거 국민의당계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 일부는 이준석 예비후보의 후보자질과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공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예비후보는 이는 계파 갈등에 따른 명백한 구태 정치라며 공천 지연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빨리 이제 최고의 힘을 이제 당원들이 발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이번 선거의 승리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천 잡음에 빠진 사이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김성환 후보는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지역 행사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청장을 하면서 구청장을 할 때의 일종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또 노원 발전을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모습들을 쭉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일단 기본적인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후보는 없습니다. 한국당 지역 관계자는 전략 공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공천 잡음은 앞서 보신 것처럼 공천을 확정짓지 못한 곳에서도 일고 있지만 공천을 발표한 곳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공천에 따른 탈당과 타당 입당, 여기에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지면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의원 마포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였던 이봉수 씨가 무소속 구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탈당을 결심했다는 것. 재심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선을 시도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가 3명이었던 마포구 제3선거구에 대해 경선 없이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임의대로 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후보를 경선도 안 붙이고 그냥 컷오프로 시켜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가하자 제가 무소속 나와서 제 지역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고자. 이봉수 씨가 무소속 구의원 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구 후보군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마포구 마선거구의 경우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파전인데 이봉수 씨의 가세로 4파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용원 씨도 당을 받고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당초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박강수 씨와 강용원 씨 등 2명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박강수 씨를 단수 추천하면서 탈당과 타당 입당 그리고 시의원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강용원 씨의 경우 이미 바른미래당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많이 당했구나. 좀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내가 태어난 자란 고향에서 그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 시작했고, 그 많은 세월 돈벌이 한 번 안 하고 그 정치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사라질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정당에서 뭔가 새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역시 선거구도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의 경우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구도에서 강용원 예비후보의 합세로 3자간 구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무소속 출마와 탈당, 선거구별 구도를 바꾸면서 당선을 위한 후보자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공천은 마무리됐지만 공천 잡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항의 집회, 법적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그 중구청장 선거 전략 공천을 두고 법적 대응까지 나섰는데요. 그 후보 선정 과정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당시 중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등록한 예비 후보가 9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중 2~3명의 후보를 선정한 뒤 당내 경선을 치를 것이다라는 계측이 많았는데요. 실제 지난 4월 11일 9명 예비 후보 전원이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공천 면접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천에서 배제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즉각 반발했고요. 경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와 서울시당, 중구성동을 지역위원회 등을 도우며 항의 집회를 벌였고 결국 지난 8일 김태균, 이경일 예비후보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번 공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공천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전략 공천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속상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예비 후보들이 전략 공천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비 후보들은 이번에 공천을 받은 서양호 예비 후보가 지역 경험이 거의 없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의 대상자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번의 중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전략 공천을 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2차례 모두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 경험이 거의 없는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는 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전략 공천으로 인한 이 선거 패배 트라우마가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함께 또 아무런 예상을 못했다가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중구성동을 지역위원장인 전순옥 위원장이 예비 후보들과 가진 몇 차례 식사 자리와 워크숍, 또 당견 발표 자리 등에서 당내 경선을 언급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전략 공천이 결정되려면 지역위원회, 즉 중구는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회의 심사와 후보 추천이 있어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 공천을 결정한다는 거죠. 즉 전략 공천이 결정됐다는 건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회에서 이미 특정 후보를 골라놓고 공천을 진행했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후보들은 지역위원회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받은 서양호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서 후보 SNS에 있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지 동영상입니다. 1분 남짓되는 이 동영상에서 안 위원장은 서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치 분석력이 뛰어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이 처음부터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의 밀실 공천을 자행했다며 이번 공천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주장은 어차피 처음부터 서영호 후보를 내정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천 면접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와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민주당 서울시당 측에서는 이번 공천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당과는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 후보 SNS에 있는 그 지지 동영상에 대해서는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 중 출판 기념회를 가진 후보가 서 후보가 유일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낸 동영상일 뿐이지 특정 의도가 담긴 동영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이 공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와 공천 면접 심사 결과 또 여러 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즉 물밑 심사는 충분히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예비 후보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없냐 이런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다라는 대답과 함께 상처를 받았을 예비 후보들을 설득하고 다독여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당에서는 공식적인 경선은 없었지만 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예비 후보자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느냐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비 후보들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서양호 후보의 선거 운동에도 좀 어두운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당내 갈등이 지속될 경우 당 지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현재 서양호 후보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중구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항의 집회에 이제 법적 대응까지 나선 이 예비 후보자들과 또 당과의 신경전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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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 근데 잘 뽑는 건 어렵다. 왜? 안 알려주니까. 아니다. 우리 동네엔 있다. 지역 일꾼들의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단 하나의 방송. 잘 뽑아야 잘 산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다음은 서대문구청장 선거 소식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도시계획 전문가인 안형준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일찌감치 서대문 을 지역위원장인 이은석 후보를 낙점했는데요. 이로써 서대문구청장을 향한 3인의 대진표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같은 당의 박운기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이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문석진 구청장.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장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교육, 문화, 주민생활 등에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3명이 경쟁한 자유한국당은 타 자치구에 비해 오랜 시간 대표 선수를 뽑지 못했지만 장고 끝에 지난 10일 안형준 후보를 공천하며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안형준 후보는 건축공학 박사로 도시계획과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강점이라는 평입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자를 확정지어 서대문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석 후보가 나섰습니다. 아직 다른 정당과 무소속에서는 서대문 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예비 후보가 없는 상황. 서대문 구청장 자리를 두고 문석진, 안형준, 이은석 후보의 3파전 구도가 드러난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문 구청장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무려 210조 원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이번 6.13 선거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맡고 있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서초 구의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구의원이나 용산구 소속 서울시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지역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그 지역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은 받으셨어요? 평상시에 뭔가 노출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노출이 되시니까 저희한테는. 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을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주민들은 구의원과 시의원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조한 관심과 지방 정치권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긍정응답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부정응답이 팽팽하게 맞서 지방의원들의 아쉬움을 느낀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동네 살림을 꾸리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방 정치권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한편 지역 언론이 이를 효과적으로 잇는 매개장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 본인은 조금 더 시민과의 접촉을 갖다가 스킨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지역 언론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정치인과 아니면은 일반 주민들 간의 어떤 대담 프로든지 지역의 이슈를 자꾸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갖다 발전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총 3,700여 명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될 6.13 지방선거. 제대로 된 동네 일꾼을 뽑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만약 1,96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할까요? 2018년에 책정된 지방 예산은 210조 6천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4년 동안 책정될 지방 예산은 최소 84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유권자 한 명으로 환산하면 투표 한 장의 가치는 최소 1,960만 원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고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원 가서 놀 거예요. 여행 갈 생각입니다. 영화나 봐야지. 애기 봐야겠죠?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쉬는 날이어서. 관심 없어요. 투표하고 공원 가서 놀 거예요. 투표 끝나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 투표하고 영화 보러 가야죠. 투표하고 6월 13일엔 투표하고